안녕하세요. 최근에 로봇 친화형 빌딩에 대한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물 안에 로봇이 어떻게 배송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빌딩이 도와주면, 건물이 도와주면 로봇의 배송이, 실내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사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로봇도 발달하게 되고요.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빌딩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자를 싣고서 가거나 아니면 물건을 배송하거나 하는 실내 배송 로봇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냐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서 우리는 이제 타가지고 닫힌 버튼을 많이 누르지만 로봇이 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로봇 그랜드 챌린지가 열렸는데 로봇이 이제 빌딩에서 지정된 위치까지 제한 시간 내에 물건을 배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우승팀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없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어렵냐면 사람들이 많을 때 주행에 좀 어려움을 겪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어려움을 겪냐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열리면 타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고요. 내려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 친화형 빌딩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가 있냐면 로봇에 팔을 달아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통신하면서 조정을 해주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앞으로 건물이 많아지면 엘리베이터와 로봇의 통신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안도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어떤 것도 고민을 하냐면 엘리베이터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로봇을 한 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가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면 될까?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로봇 친화형 빌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고민을 하는 거죠. 뭐 네이버에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이제 삼성동에 105층 빌딩으로 짓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105층 건물 내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냐면 일단은 이제 스마트 좌석제로, 이동 좌석제로 아무 데나 앉는 거죠. 105층 건물에 아무 데나 앉고, 그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샌드위치 만드는 로봇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런 컨셉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내부의 로봇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범으로 운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제2사옥을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얼굴 인식을 통해서 공간 출입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앉아 있으면 거기에 로봇이 배송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로봇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통신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에서 실내 배달 로봇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나오는 이런 어떤 사진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의 배송 서비스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와 GS 리테일이 로봇 배송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컨셉은 어떤 거냐면 GS 리테일의 편의점이 있는 건물 내에서 로봇이 배송해주는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1차 테스트를 마치고 10월에 이제 2차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실외 배송 로봇 서비스를 이제 메이필드 호텔 서울에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가는 이런 부분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최근에 이제 그 호텔에서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뭐, 식사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주문을 좀 하면 아직은 로봇 친화형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만 이제 배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로봇 친화형 빌딩이 되면은 이제 로봇들이 이제 여러 층으로 막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어떤 비대면이다 보니까 뭐 손님들이 더 주문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배송을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분명히 있고요. 비대면을 위해서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점점 더 대형화되고 높아지고 있는 고층 빌딩에서 로봇의 활용을 위해서는 빌딩에서 로봇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송 서비스나 자율주행 로봇을 위해서 로봇 친화형 빌딩 설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도 모빌리티다. 이런 걸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동 기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빌딩과 도시 인프라가 좀 융합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